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췌장암과 관련된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췌장암. 제가 5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만큼 의학의 발전이 있었어도 이 췌장암 분야에서는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더 리서치를 활발하게 해서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전자 이상이 있고 어떤 원인으로 이 췌장암이 이렇게 위험하고 잘 치료가 안 되는지를 밝혀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자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온코진이에요. 이건 종양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암으로 잘 진행하는 그런 유전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튜머 서프레서진. 얘는 종양 억제 유전자예요. 얘가 종양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 유전자가 뭐 어떤 원인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억제하던 게 풀려서 암이 잘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췌장암과 관련된 이 종양 유전자는요, KRAS입니다. KRAS는 췌장암의 한 95% 정도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놈은 이제 라스 단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호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라스, 라프, 맥, 뭐 얼크 이런 얘가 핵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신호전달 물질입니다. 그렇게 이제 관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로는 P53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활성화되면은요, 셀 사이클이 이제 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포의 사멸이 이제 증가합니다. 요건 이제 세포 사멸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주기가 덜 돌고 많이 죽으니까 세포가 이제 죽는 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어떤 이유로든 이 P53의 그 기능이 억제가 되면 주기가 많이 돌고 세포가 덜 죽겠죠.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서 암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16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P16은 CDK4라는 걸 원래 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DK4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세포 주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세포 주기. 세포 주기 중에서도 얘는 G1에서 S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관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 CDK4라는 거는 요걸 억제를 하고 있는 어떤 인산화 효소거든요. 그런데 이제 P16이 이제 잘못되게 되면 요런 경로를 거쳐서 이 세포 주기가 막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세포 주기의 어떤 초기 단계죠. 이게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드4예요. 스마드4.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 증식하고 어떻게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얘는 이제 TGF 베타에 의한 어떤 세포 증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뭐 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증식이 이제 억제하고 있었죠. 스마트4가 그랬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 증식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 그러면서 암이 일어나는. 그래서 요 KRAS, P53, P16, 스마트4가 췌장암과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이제 MLH1. 요건 이제 DNA 미스매치 리페어라 그래가지고 DNA가 뭔가 손상이 있을 때 걔를 복구해주는 어떤 수선공 같은 거거든요. 수선. 근데 이제 얘의 문제가 생기면 수선을 못해요. 우리 몸의 DNA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딱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뭐 문제가 생깁니다. 뭐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문제. 그러면 걔를 딱 잡아가지고 수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온갖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이크로 세틀라이트의 이게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SI 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암이 생기는 그것도 이제 췌장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LKB1 하고 STK11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어떤 인산화 효소예요. 인산화 효소인데 얘도 마찬가지 세포 주기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어서 췌장암에서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 췌장암 말고도 이제 퓨츠 제거라 그래가지고 막 용종 생기는 병 있어요. 내시경 해보면 용종 많아가지고 뭐 그러는 병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전자들 제가 이제 췌장암과 관련된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딱 췌장암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췌장암하고만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병이랑 같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췌장암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좀 공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지운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좀 지울게요.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4까지 남겨놓고요. 자, 이제 췌장암을 우리가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췌장암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판크레아틱 아데노칼시노마 선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갑자기 뚝 생긴다기보다는 무슨 진행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췌장암의 전구병변들이죠. 얘가 이제 췌장암이고요. 그 전구병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AN 그다음에 이제 IN 이렇게 씁니다. 판크레아틱 IN이라는 거는 인트라 에피셀리알 네오플라즘의 약자예요. 인트라 에피셀리알 네오플라즘.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침윤을 하지 않고 상피 내에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판인이라고 불러서 저도 그냥 판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판인 1A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판인 1B로 진행을 하고요. 1B에서 2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3로 이게 다 판인을 제가 생략했어요. 판인 2, 판인 3로 진행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데노카시노마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 각각의 단계는 조직학 세포를 보고 뭐 핵이 어떠니 그로스 패턴이 파필라리하니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좀 아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병리학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자세하게 뭐 말씀을 드리진 않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초기부터 이제 발견되는 유전자 이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판인 1A부터 많이 생기는 건 KRAS 하고요. P16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요 초기부터 많이 생겨서 쭉 진행할수록 더 이상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53 하고요. P53 하고 스마트 4 같은 경우에는 요때 이제 주로 많이 나와요. 판인 3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유전자 이상이 뭔가 그 단계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기초적인 얘기, 기본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췌장암의 어떤 임상적인 측면보다는 그 유전자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주로 임상적인 말씀 드리다가 이제 유전자 얘기를 갑자기 한 이유는 췌장암이 너무 이게 좀 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런 쪽에서 좀 더 리서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좀 이런 쪽에서 성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쪽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